안녕하세요. 서울중을 담당하고 있는 신예은 강사입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 상당히 어려웠죠. 이번 시험 난이도 간단히 분석해보고 그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간단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는요, 생물은 감각기관 파트가 출제되었는데 중 정도의 난이도였고, 물리는 운동과 에너지 파트인데 상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학교 평균이 나왔어요. 30점 만점 중에서 19점인데요. 제가 강사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중학교 성적이 19점인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님들. 생물은 다른 학교 기출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는데요. 서울중 평상시 기출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한 난이도에 비하면 좀 쉽게 출제된 편이고요. 물리는 물리학 원과 연계되어 있는 공식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해 보여서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애가 이런 걸 틀렸나 하실 수 있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을 보시면 꼼꼼히 읽지 않으면 낚일 수 있는 형태들이 다수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학원에서 다 다뤘던 형태들이어서 우리 학생들 좀 낚일만 했던 그런 문항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른쪽 보시면 이게 저희가 직전 수업 때 썼던 자료인데 요 그림이 그대로 출제된 거 보이시죠? 근데 보시면 저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F라고 해서 눈 그림이 있죠? 근데 서울중 기출에서는 저 눈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걸 다 다뤘기 때문에 저 디귿 보시면 사실 이거는 틀린 보기인데 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 낚였으면 안 됐죠. 그래서 정보가 부족했지만 풀 수 있었어야 돼요. 학원에서 여러 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온리 서일이라 그래서 제가 또 서일중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서일중 특징들을 잘 아는데 이 자학과 반응에서 경로 찾는 문항들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어서 나올 만한 것들을 전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학생들 쉽게 풀었다 하더라고요. 틀린 학생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학원에서 다뤘던 문항들이라 어렵지 않게 풀었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생물은 이렇게 좀 정보가 부족한 그림들이 좀 있었어서 꼼꼼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평상시 기출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물리인데요. 물리는 모든 문항의 피로도가 높았습니다. 지금 보실게요, 한번. 학생들이 그래프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래프 자체도 어려운데 그래프나 질문들에서 모든 단위들을 공식에서 쓸 수 없는 단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공식에서는 미터가 들어가고 킬로그램이 들어가고 미터 퍼세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단위 지금 그래프 보시면 센티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21번 옆에 문항 보시면 질량이 200g이래요. 이거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시속 3.6km라고 돼 있죠. 이거 미터 퍼세크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 미터 퍼세크로 바꾸면은 1미터 퍼세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변환만 조금 잘 시켰으면 쉽게 푸는 문제인데 문제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높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5번 문항을 좀 한번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래프를 분석을 잘 못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거리 시간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항상 학원에서도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도 학생들이 그거를 좀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프 자체에 그 부담감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학생들은 보시면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치밀하신지 알 수 있어요. 보기를 정말 치밀하게 설계를 하셨어요. 이게 니은 보세요. 6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90m라고 돼 있는데 사실 직관적으로도 6초 때 거리가 30cm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풀어야 정상인데 우리 학생들 그렇지 않아요.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도 덜덜 떨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속력시간 그래프라면 저기서 면적이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6을 하면은 9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낚일 뻔했네 하고 90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단순 거리 시간 그래프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만 Y축 자체 단위를 거지같이 줬어요.
센티미터. 여기서부터 일단 피로도의 누적이 쌓였고, 그리고 보기들이 학생들이 뭐에 낚이는지를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다 낚일만 하게 내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보기에서 옳은 거 모두 고르시오죠? 이거부터 지금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거리 시간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점수가 1.5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물리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다음 16번 문항 한번 볼게요. 자, 16번 문항 그래서 쉬운가요? 보니까 한 줄이에요. 이동한 거리 몇 미터인가? 운동 에너지 몇 줄인가? 한 줄짜리여서 굉장히 쉬운 문제 같죠? 근데 이 문제는 물리학 원 공식이 출제가 되었네요. 자, 피로도가 제가 문제가 높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표도 보시면 이게 물리에서 자주 나오는 스타일들이에요. 이게 구간거리라고 주지 않고 만약에 속력이라고 줬으면 조금 친절한 문제인데, 우리 학생들은 구간거리를 속력으로 변환시키는 것부터가 이미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데 그거를 속력이라고 주지 않고 구간거리라고 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속력이라고 빨리 캐치를 했다면 2, 6, 10, 14. 가속도가 4구나. 그럼 가속도가 4인 것을 알아서 16번의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사용하면 S는 2분의 1 AT 제곱이거든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5의 제곱을 넣으면 60.5m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가속도라는 개념은 중3 때 나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가속도는 왜 나오는 거냐면 등가속도 운동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낙하 운동에서 가속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살짝 곁들여지는 그 정도가 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가속도를 사용해가지고 푸는 문항을 출제를 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공식 자체가 애초에 물리학 원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된 학생들은 쉽게 접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애초에 그래프도 어렵고 이런 그래프 표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은 이게 뭘 묻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수레가 운동한 지 4초가 됐을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 그럼 이거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속력은 또 AT를 구해가지고, 가속도 아까 4였잖아요. 그러니까 4초니까 16m/s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mv 제곱에 16을 대입해서 풀면은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참 학생들 피로도가 정말 높은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고 물리원 공식을 사용하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줄짜리라고 해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 아까 1.5점에 여기 1.5점, 1.5점 벌써 점수가 몇 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피가 마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인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웠던 문항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요, 6단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면은 쉽게 푸는 문항이에요. 근데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이번 시험 범위는 3단원 운동과 에너지가 다였습니다. 저는 한 3, 4회차쯤에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선행을 했으면 조금 쉬울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셨다길래 제가 학생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세요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가르칠까, 내가 괜히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보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시험은 더 어렵게 가르쳐야겠구나. 이 만만한 학교 아닌 줄은 알았으나 이번에 쐐기를 박는 그런 시험지였어요. 지금 25번을 볼게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하면 얼마나 쉬운 문항이냐면요, 기역에서 A 지점에서 속력은 만약에 이게 3단원으로 푸는 거면 중력이 한 1, FS로 2분의 mv 제곱으로 푸는 문제예요. 하지만 6단원으로 풀자면 감소한 높이가 2.5m네요. 그래서 2.5m 대입을 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풀면은 7m/s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더 쉬운 보기예요. 뭔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6단원과 연기하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B지점 같은 경우에는 7.5m가 감소했고 A지점은 2.5m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A 대 B가 1대 3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3배 큰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 선행이 조금 부족하거나 현행만 하던 학생들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번 시험 평균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이 19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을 고르는 게 아니라
선행을 잘한 학생들을 고르는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 여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미리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를 느꼈길 바랍니다. 근데 지나간 시험은 시험이잖아요.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를 해가지고 최고득점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다음 기말고사 역시 6단원 전자기도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저도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이거 어려운 수준 아니었구나. 애들이 어렵다 했지만 이거보다 더 어렵게 가르쳐야 되는구나를 저도 많이 느낀 시험이었습니다. 저는요 1회부터 3회차까지 개념 밀착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때 학교 기출을 살짝 맛보고 교과서 정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것들 나오면 분석해가지고 모든 유형들을 다 정리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4회차 때는 파이널 정리,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학생들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합니다. 보시면 필수 유형들 정리할 건데 또 깨알같이 시간 기록도 문제가 나왔거든요. 학원에서 역시나 다 다뤘던 문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전 수업 때는 타임셋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 실전 형태를 다 익히면서 이제 그 다음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지만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중학교 때는 성적 관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망했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멘탈 관리해서 다음 기말 때 더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